자, 이번 영상에서는 터틀 그래픽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각각의 선분이나 원을 그리는 작업들을 반복해서 일정한 도형들이나 모양들을 그려낼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었죠. 하지만 좀 더 복잡한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좀 더 복잡한 형태들을 그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터틀 그래픽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터틀 그래픽을 통한 시각적인 출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또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더 가시적으로 보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것이에요. 현재 그런 터틀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벡터 기반의 그래픽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터틀 그래픽상에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면 JPG나 PNG 같은 비트맵 형식의 파일은 직접 출력할 수가 없고 단지 GIF 형식 이미지 파일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제약이 있긴 합니다. 물론 JPG나 PNG 형식의 이미지 파일은 각종 그래픽 에디터 등을 이용을 해서 GIF 형식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면 출력해 볼 수는 있을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는 항상 저작권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했거나 혹은 직접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아무 이미지나 사용하기보다는 픽사베이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촉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pixabay.com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관심 있는 이미지들을 직접 찾거나 혹은 검색어 입력을 통해서 연관되어진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검색되어진 이미지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택되어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해상도의 이미지를 현재 화면 우측에서 골라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일수록 좀 더 선명하게 표현되어 줄 수는 있기는 하는데 내 프로그램상에서 현재 이미지를 얼마나 크게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무조건 큰 이미지를 다운받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예요. 1차적으로 이미지 파일 사이즈의 크기가 클 것이고 해상도가 큰 파일을 작게 보여주기 위해선 또 나름 줄여서 표현되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화질이 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크게 늘려서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큰 이미지를 작게 줄여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화질이라는 문제나 용량이라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적절한 크기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눌러서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현재 웹브라우저에 다운로드 경로상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것이에요. 자, 그 저장된 이미지를 적절한 이름으로 수정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릴 수 있도록 작성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다만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JPG 이미지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현재 이 JPG 이미지를 변환해서 사용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포토샵 등의 전문적인 그래픽 에디터 프로그램이나 그림판 같은 간단한 그래픽 에디터를 이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교재에서 소개한 것처럼 현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도 PNG로 간단하게 변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미지 파일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삽입한 후에 현재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그림으로 저장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다음과 같이 어떤 경로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것인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 중에서 기존의 JPG 형식이 아니라 GIF 형식으로 선택을 한 후에 원하는 경로상에 저장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이미지 파일의 형식이 무엇이었던지 상관없이 GIF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터틀 그래픽 상에서 표현할 이미지가 준비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 터틀 그래픽 상의 이미지를 화면에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터틀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린이라는 객체를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터틀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터틀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린 객체를 하나 생성한 후에 이 스크린 객체에 대해서 적절하게 화면 크기를 설정을 하고 이 스크린 객체에 이런 이름으로 등록되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터틀 객체를 통해 그려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소스 코드와 같은 경로상에 image.gif라는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image.gif라는 이미지 파일을 스크린 객체의 addShape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등록하는 과정을 먼저 처리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image.gif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진 이미지 파일을 실제 화면에 그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터틀 객체에 대해 shap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경로에 image.gif라는 파일을 픽사베이에서의 특정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 저장을 해 놓은 상태예요. 소스 코드와 같은 경로에 위치하면 경로명 없이 바로 파일명만 지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적절하게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실 터틀 객체의 shape라는 메서드는 터틀 그래픽의 커서의 모양을 바꿔주는 메서드였었죠. 엄밀히 따져서는 현재 커서의 모양을 이런 이름의 커서로 바꿔라 라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화면상에 하나의 GIF 이미지를 표시해보는 간단한 예를 작성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화면에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터틀 그래픽을 이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표시해봤다라고 하면 우리 수준에서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만들기 위해서 타임 모듈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타임 모듈은 각종 시간 관련한 함수를 제공을 해서 어떤 시간 관련한 제어들을 수행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타임 모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slee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려고 해요. 현재 sleep이라는 함수는 함수의 인수로 초 값을 전달받아서 이 지정된 시간만큼 프로그램의 수행을 잠깐 중지했다가 이후 과정들을 재개하도록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립 함수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쭉 수행되어질 텐데, 슬립 함수의 호출이 있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슬립 함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 시간만큼 잠깐 멈춰 섰다가 그 다음의 내용들을 처리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타임 모듈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전환하는 소위 슬라이드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는 예제입니다. 현재 이 소스 파일과 같은 경로에 4개의 동물들에 대한 이미지 파일들을 미리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 4개의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이름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 놓았습니다. 자, 리스트라고 하면 정보들의 묶음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현재 이미지스라는 리스트로부터 한 요소씩 끄집어내서 kind라는 변수에 담은 후에 현재 스크린 객체에 대해서 그 변수로부터 얻은 이미지 파일 이름을 현재 스크린 객체에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즉, 이 반복문을 통해서는 4개의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스크린 객체에 등록하는 처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while 반복문을 통해서 보면 while true라고 했으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구문을 작성을 한 것이죠. 간단한 예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내 동물에 대한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자 한 것이에요. 자, 무한히 반복하기를 어떤 일을 하냐면 한 스텝 들였었다라는 것은 요만큼이 while문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반복하기를 다시 for 반복문을 구성을 했어요. 자, for 반복문을 통해서 역시 images라는 리스트로부터 한 요소씩 끄집어내서 kind라는 변수에 담기를 다시 lion.gif부터 하나씩 문자열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 얻은 문자열을 가지고서
터틀 객체에 대해서 쉐이프 메서드를 통해서 커서의 모양을 바꿔주는, 즉 첫 번째 파일명에 대한 이미지부터 화면에 표시해주는 일을 출력을 해주되, 그저 이 작업만 수행하게 되면 반복문이 순식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화면에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이 미처 출력되기 전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변화되어진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임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슬립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1초만큼 쉬었다가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각각의 4개의 이미지들이 순차적으로 대략 1초의 간격마다 전환되어져서 출력되어지는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제시되어진 코드 제일 마지막에 스크린 객체에 대해서 메인 루프 호출을 하고 있는 구문을 갖고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이 구문이 수행되어질 필요도 없고 이 자체로 그냥 무한히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집어넣어도 빼넣어도 상관은 없는 구문이 될 것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생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현재 작성되어진 코드 보면 4종류의 이미지들이 항상 순서대로만 출력이 되어지다 보니까 좀 다소 지루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좀 무작위적인 순서대로 섞어가면서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작위적인 순서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랜덤이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리스트로부터 4종류의 이미지를 등록했대. 그저 4종류의 이미지를 하나의 반복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4개를 표시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일을 무한히 반복하기보다는 kind라는 변수를 현재 랜덤 모듈에 cho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choice 함수는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서 그 리스트로부터 어느 하나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images라는 리스트로부터 하나의 이름을 무작위로 뽑아낸 후에 그 이름을 가지고서, 자, 들여쓰기 정도로 항상 맞춰줘야 돼요. 이제는 while문 안에 for 반복문이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그저 리스트로부터 하나의 항목을 뽑아내고 그걸 화면에 표시해주고 그리고 1초 쉬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단일 반복문 형태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이미지들이 표시되어지되 현재 이미지 내용들이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순서대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다만 아까와는 다르게 어떤 이미지는 좀 오래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는 짧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현재 이미지의 개수가 4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choic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얻어낸 이미지가 중복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즉, 사자에 대한 이미지가 선택되어져서 표시했는데 다음번 루프에서 또 사자가 선택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숫자가 연거퍼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초이스 함수를 통해서 선택되어지는 항목 값을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바로 설정하기보다는 변수를 하나 더 두어서 이전의 설정 값과 지금 뽑은 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뽑아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의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같은 이미지가 뽑힌 경우에는 다시 한번 뽑기 작업들을 통해 항상 새로운 이미지가 선택될 수 있도록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제에서는 교재 예제를 거의 그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크린 객체를 초기화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미지를 뽑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적절히 함수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간단 명료하게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